SVC 각각이 구성되는 방식이죠. 각각이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구성된 다음 다시 SVC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뭘 공부하는 것이 문법 시간입니다. 문장의 요소, 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SVC 하나밖에 없습니다. SV, SVC, SVO, SVIO, DO, SVO, OC, SVOA 이와 같이 문장을 7형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SVA까지 포함해서 문장을 5형식으로 나누든 7형식으로 나누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은 그냥 SVC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보충어입니다. 문장의 구성부터 살펴봐야겠군요. 공간과 시간과 공간이 결합합니다. 그것이 문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중심이 있고 공간이 좌우에 거느리고 있는 형태죠. 세상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죠. 시간이 프로세스입니다. 공간이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게 되면 C 언어든 C 뿔뿔이든 뭐 C 샵이든 자바든 오브젝티브 C든 다 동일합니다. 다 이와 같은 구성입니다. 공간, 시간, 공간입니다. 이게 아웃풋, 함수의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이 공간, 함수의 인풋 타입이 공간, 함수 그 자체가 시간입니다. 자연 언어뿐만 아니라 인공 언어도 그렇고 인공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중심이라는 거. 시간이 음입니다. 음이고 마이너스입니다. 공간이 양이고 플러스죠. 여성이죠. 남성입니다. 그 주어 공간 첫 번째 공간이 주어가 되고 두 번째 공간이 보충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루가 되죠. 이것을 SVC로 표시합니다. 이 C는 보충어가 되는 것은 보라고도 부르고 목적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충하는 거죠. 시간을 보충하는 것이 두 개의 공간입니다. 두 개의 공간이 하나의 시간을 보충하고 있죠. 이것이 문장의 기본 방식이고 세상 세계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이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 역시도 공간과 시간과 공간입니다. 첫 번째 공간이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프로세스입니다. 가공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간이 상품입니다. 공간, 시간,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프로세스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원재료의 가치를 추구하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재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공간이 주어입니다. 주어를 구성하는 방식은 품사들이 모여서 주어가 되죠. 그래서 품사들이 모여서 주어를 구성합니다.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가 되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구성하죠. 1년의 품사들이 모여 수를 구성합니다. 보충어도 마찬가지죠. 보충어도 1년의 품사들이 모여 보충어를 구성합니다. 둘째 공간이죠. 두 번째 공간. 먼저 주어를 구성하는 품사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하나의 형용사와 하나의 명사가 합쳐서 주어가 됩니다. 이 반드시 와야 되는 형용사, 반드시 하나가 와야 되는데 하나가 와야 되는 형용사를 우리는 한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determine라고 해요. 왜 이렇게 와야 되는지 또 이유가 있죠. 반드시 와야 됩니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형용사가 와야 될 때는 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명사 자체가 그룹이기 때문에, 집합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거나 우리가 냉장고라고 부르거나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하는 세계 속의 사물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집, 저 집, 우리 집, 너네 집, 새로 지은 집, 그때 그 집, 이런 식으로 우리, 너, 나, 그때 그 이런 한정하는 용어가 없으면 집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명사 자체가 그룹이죠. 즉 하나의 명사, 하나의 명사는 일련의 단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은 명사도 있죠. 하나의 사물만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고유명사라고 얘기하죠. 예외죠. 한마디로 하나의 사물만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명사는 보통명사죠. common입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즉 주어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형용사와 하나의 보통명사가 되거나 혹은 그냥 고유명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죠. 즉 보통명사는 반드시 하나의 형용사가 해당 명사를 지칭을 하고 카테고리를 범주를 좁혀줘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주어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한정사,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형용사들, 그 대표적인 것이 관사입니다. 관사는 더, on, 그리고 제로 관사. 그리고 두 번째 예에 들어가는 것이 every, each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속하는 것은 this, that도 있죠. 즉 뭐 these, those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정사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의 한정사는
특수한 용도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이고 형용사의 목적은 명사를 한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꽃은 꽃인데 시든 꽃이 아니고 뭐 꺾어진 꽃도 아니고 가시 있는 꽃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명사, 그 지칭하는 일련의 그룹, 그 그룹을 한정하는 것, 그룹 지어주는 것, 그것이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형용사들 중에서 주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형용사들을 모아서 우리는 디터미나, 한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한정사들이 바로 1번, 2번, 3번 같은 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사와 결합해서 명사구가 됩니다. 명사구.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일련의 다른 품사들이 결합한 것입니다. 결합한 품사들의 품사 그룹입니다. 그것이 명사구라고 하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명사구입니다. 즉 명사와 명사를 포함한 일련의 다른 품사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문장 내에 특정한 위치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부릅니다. 명사를 포함한 일련의 품사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문장의 첫 부분, 문장의 머릿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주어라고 부릅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야 되겠죠. 첫째, 따라서 주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주어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명사를 포함한 일련의 그룹이 구성. 두 번째는 이 그룹이 문장의 첫 부분 등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주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문장의 요소가 된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팀이 됐습니다. 축구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1번부터 11번까지 각각의 선수들이 모여서 너는 골키퍼 해라, 나는 수비수 할게, 너는 공격수 해라,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구성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니까 축구팀이 만들어집니다. 그 축구팀이 주어입니다. 축구팀을 구성하는 축구팀 부원들, 그 부원들이 품사들입니다. 품사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주어를 구성하는 품사들은 각기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대개 6가지 부류가 주어를 구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한정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하나의 명사가 포함됩니다. 하나의 명사 그리고 하나의 한정사. 이것은 축구팀, 주어라고 하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 멤버입니다. 그 하나의 한정사와 하나의 명사입니다. 이러면 주어라는 팀이 구성됩니다.